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사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 무엇이 있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실제로 본 것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본 것은 수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사진도 숫자로 바뀌고, 우리가 입력한 문장도 숫자로 바뀌고, 음성도 영상도 모두 숫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숫자 하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개, 수천 개, 때로는 수백만 개의 숫자를 하나로 묶어서 다룹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를 하나로 묶은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벡터의 계산법보다 먼저 왜 인공지능이 세상을 벡터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딥러닝에서 벡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180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의 키가 180cm라는 뜻일 수도 있고,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180km라는 뜻일 수도 있고, 어떤 물체의 무게가 180kg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 하나는 하나의 값만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다루는 대상은 하나의 특징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나이도 있고, 혈압도 있고, 심박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키는 185, 몸무게는 75, 나이는 35, 심박수는 70. 이 네 개의 값을 순서대로 묶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185, 75, 35, 70이라는 하나의 숫자 묶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묶음이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여러 개의 값을 순서 있게 묶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키, 두 번째 숫자는 몸무게, 세 번째 숫자는 나이, 네 번째 숫자는 심박수라고 정했다면 그 순서가 바뀌면 의미도 달라집니다. 180, 75, 35, 70과 70, 35, 75, 180은 똑같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같은 벡터가 아닙니다. 각 위치에 들어있는 숫자가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학에서 벡터를 처음 배울 때 보통 화살표로 배웁니다. 벡터에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배우고 좌표 평면 위에 오른쪽으로 몇 칸, 위쪽으로 몇 칸 이동하는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면 많은 분이 화살표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화살표는 벡터 그 자체라기보다 벡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차원 벡터 3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벡터는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으로 3 위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화살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세 개라면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벡터는 어떨까요? 숫자가 768개라면 768차원 벡터입니다. 숫자가 4개 996개라면 4,996차원 벡터입니다. 우리는 768차원 공간을 눈으로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벡터가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벡터의 본질을 화살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특징을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 표현하는 수학적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벡터를 공부하면 반드시 차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벡터 안에 몇 개의 숫자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t는 숫자가 두 개이므로 2차원 벡터입니다. 180, 75, 35, 70은 숫자가 4개이므로 4차원 벡터입니다.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로 224픽셀, 세로 224픽셀인 컬러 이미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컬러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세 가지 색상 채널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에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개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계산하면 150.500 아위 8개입니다. 이 이미지를 길게 펼치면 150.528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 한 장이 109품.528차원의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고양이 사진으로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109후.528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이미지는 픽셀 값이 있으니 숫자로 바뀐다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문장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사과를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처음부터 사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문장을 토큰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토큰에 정수 번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숫자는 모델마다 다르지만 나는은 105번, 오늘은 824번, 사과는 237번, 먹었다는 95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은 일단 105, 824, 237, 951 같은 정수들의 묶음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단순한 번호일 뿐입니다. 237이라는 숫자가 105보다 크다고 해서 사과가 나는보다 더 크거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큰 번호는 다시 여러 개의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됩니다. 그 벡터가 단어의 의미와 문맥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임베딩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 역시 결국 벡터들의 모음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딥러닝 모델은 벡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딥러닝을 아주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입력 벡터를 출력 벡터로 바꾸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강아지를 분류하는 모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입력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픽셀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로 바뀝니다. 처음의 벡터는 단순히 각 픽셀의 밝기와 색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에 대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벡터가 신경망의 첫 번째 층을 지나면 조금 다른 벡터로 바뀝니다. 이 새로운 벡터는 단순한 픽셀 값보다 선이나 경계 같은 특징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층을 지나면 눈, 귀, 털의 질감과 같은 조금 더 복잡한 특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층을 지나면 고양이 얼굴의 형태, 강아지 얼굴의 형태처럼 분류에 필요한 추상적인 특징을 표현하게 됩니다. 즉, 딥러닝 모델은 입력 벡터를 한 번에 정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벡터를 여러 단계에 걸쳐 계속 변환하면서 현재 문제를 풀기 좋은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딥러닝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딥러닝은 벡터의 표현을 계속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처음의 벡터에는 원시 데이터가 담겨 있고 마지막 벡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담깁니다. 신경망 안에는 가중치라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 가중치들은 보통 행렬의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벡터의 가중치 행렬을 곱하면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입력 벡터가 키, 몸무게, 나이, 심박수라는 4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경망은 이 4가지 값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를 이용해 서로 조합합니다. 키에는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주고 몸무게에는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주고 나이와 심박수에도 각각 다른 가중치를 줍니다. 이렇게 입력 특징들을 조합해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딥러닝의 학습을 좋은 가중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중치가 바뀌면 같은 입력 벡터라도 다른 출력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학습을 통해 모델은 정답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벡터를 변환하는 가중치를 찾습니다. 벡터는 단순히 숫자를 저장하는 그릇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벡터를 공간 위의 한 점으로 생각하면 벡터 사이의 거리와 방향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키와 몸무게라는 2가지 특징으로만 표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170, 65, 다른 사람은 171, 66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벡터는 서로 가깝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10이라는 벡터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대상들은 벡터 공간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이 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이 이미지들은 모델 내부의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모이고 강아지 이미지들은 또 다른 위치에 모이도록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단계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하나의 선이나 경계로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학습은 단순히 정답을 외우는 과정이라기보다 데이터를 구분하기 좋은 벡터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벡터 안에 숫자가 768개 있다면 첫 번째 숫자는 색깔, 두 번째 숫자는 크기, 세 번째 숫자는 감정처럼 각 숫자에 명확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직접 의미를 정할 수 있습니다. 키, 몸무게, 나이처럼 우리가 직접 만든 입력 벡터에서는 각 차원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이 내부에서 학습한 벡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768개의 숫자 중 하나가
오직 과일이라는 의미만 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의미는 여러 차원에 분산되어 표현됩니다. 즉, 하나의 숫자가 하나의 의미를 담당하기보다는 여러 숫자의 조합 전체가 어떤 특징이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것을 분산 표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벡터는 여러 개의 숫자를 순서 있게 묶은 것입니다. 둘째, 벡터의 차원은 벡터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입니다. 셋째, 이미지, 문장, 음성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도 컴퓨터 안에서는 벡터로 표현됩니다. 넷째, 딥러닝 모델은 입력 벡터를 여러 층에 걸쳐 계속 변환합니다. 다섯째, 학습이란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벡터를 변환하는 좋은 가중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딥러닝은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하고 그 벡터를 더 유용한 표현으로 계속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단어를 숫자 벡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숫자 벡터가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요? 왜 사과와 바나나는 가까운 벡터가 되고 사과와 자동차는 먼 벡터가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어나 문장, 이미지의 의미를 벡터에 담는 기술, 임베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